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그 상대를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요령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요. 제가 이제 서점을 이제 직업상 자주 가는 편인데, 그 서점에 그 비즈니스 코믹북 있잖아요. 이렇게 만화처럼 그런 비즈니스 관련된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재밌는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뭔가 하면 그 사사키 케이치라는 작가가 쓴 전달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요, 거기에 어떤 게 나왔냐면 no를 yes로 바꾸는 이제 3단계,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만화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 3단계가 아주 단순한 건데 읽어보니까 정말 참 효과적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책에 어떤 그런 내용들은 사실 인터넷에도 많고 책에도 많고 여러 가지 다 많은데, 실제로 이제 그렇구나, 좋은 방법이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90% 이상이죠. 그래서 사실 운동도 그렇잖아요. 뭐 탁구나 뭐 예를 들어서 골프나 테니스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휘둘러 봐야지 그 아는 거지, 책으로 배운다고 해서 그게 자기 게 아닌 것처럼, 그런 어떤 설득의 방법에 있어서도 예스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간단한 3단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정말 내 실생활에 와서 이렇게 탁 아주 맞춤하게 붙어주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스를 만드는 3단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직접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게 오늘 영상의 목표입니다. 자, 노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예스라고 답을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아주 쉬운 설득 방법 3단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머릿속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그대로 상대방한테 말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한번 요청하거나 부탁하거나,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렇게 하자고 할 때 그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입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이제 사례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 뭔가 하면 상대방의 머릿속을 상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를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상대방이 이득이 될 만한, 저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저 사람 편의 생각을 해볼 때 머릿속을 상상했으니까 저 사람이 좋아하고 유익할 만한 그런 일이 뭘까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부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3단계는 정말 간단하지만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실사례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트레이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맞벌이 부부부터 시작하시자고요. 맞벌이 부부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이 가사일을 분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녁 준비를 이제 그렇게 격일로 그렇게 이제 하루는 아내가, 하루는 남편이 이렇게 저녁 준비를 하기로 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남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너무 더워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때도 지금 폭염 경보거든요. 근데 폭염 경보가 된 날 저녁을 이제 남편이 들어가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가스레인지 불 켜고 이제 뭘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아내에게 말하는 요령. 먼저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덥다 자기야. 나 진짜 밥하기 싫다.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내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뭔가 하면 아내의 머릿속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오늘은 가스불 켜고 내가 밥 안 해도 된다. 남편이 하는 날이니까 신난다. 가서 밥 먹고 쉬어야지. 설거지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설거지만 하면 되니까 가서 쉬어야지. 이제 밥 주는 밥 먹고 이렇게 막 이제 마음이 가벼울 거 아니에요. 그 머릿속을 아내는 저런 입장이구나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그럼 아내에게도 유익한 일을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함으로 해서 아내한테 예스를 받아낼까, 아내를 설득할까,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는 냉면 너무 좋아하고 모미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폭염 경보잖아요. 이렇게 더운 날.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는 모밀이나 냉면으로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일단 3단계를 쭈루룩 다 생각을 한 거예요, 남편이. 그리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죠, 와이프한테. 자기야 너무 덥지, 오늘 폭염 경보라는데 어떻게 여기 하루 잘 지내고 있어? 지금 이제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잘 지내서 너무 덥긴 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대고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얘기 안 하고 아내 머릿속을 상상해서 오늘 너무 더운데 가다가 왜 당신 좋아하는 그 모밀집 있잖아. 거기 가서 우리 저기 시원하게 아주 그냥 모밀 한 그릇씩 먹고 들어갈까? 너무 더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더운데 나 밥하기 싫어. 우리 그냥 가다가 뭐 밥 사 먹고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좋아할까요?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좋아하는 자 시원하게 너무 더우니까 시원하게 모밀 먹고 들어가자. 그래 들어가서 그냥 샤워하고 쉬자 그냥. 너무 더운데 고생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그러지 뭐 라는 대답을 받아내기가 쉬운 거랍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첫 번째로 들어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번 직장으로 넘어가시죠. 직장에서 그 이제 내가 팀장이에요. 그런데 김대리라는 이제 내 직원이 후배 직원이 매일매일 막 딱 정시간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3분 지각 아니면 5분 지각 헐레벌떡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렇게 3분 5분씩 지각을 하니까 신경이 계속 걸리기는 하는데 이걸 뭐 크게 야단치기도 뭐하고 그런데 이 버릇을 어떻게든지 고쳐놓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는 지각을 안 하겠다라는 말을 듣던지 아니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를 이제 그래서 팀장 입장에서 듣고 싶은 거죠. 그러면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그대로 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솔직히 제대로 그냥 얘기하면 김대리 너 어떻게 대리씩이나 돼서 후배 직원들 신입 직원들도 있던데 그렇게 3분 전에 3분이나 지각을 하면서 막 뛰어 들어오냐. 그래갖고 선배라고 할 수 있어? 널 보면 진짜 한심하다. 이렇게 팀장이 얘기했다가는 거의 반감만 사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김대리의 머릿속을 상상하는 거예요. 김대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김대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해야 한다는 걸 알잖아요. 본인이 3분 지각하고 뭐 5분 지각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퇴근은 매일 늦게 하는데 6시에 퇴근하는 적 없잖아? 7시까지도 일하고 7시 반까지도 일하고 어떨 땐 막 9시까지 일하고 그러는데 아침에 뭐 3분 5분 늦는 게 그게 뭐 특별히 대수야? 꼭 말하면 안 되지 라고 김대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리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김대리가 지각하지 않게 하면서 김대리가 유익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팀장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야겠다. 늦게 퇴근하는 것도 있는데 뭐 조금 늦으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김대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녁에 정례적으로 있던 이제 일 마감 회의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 회의를 아침에 그냥 아침 업무 계획 회의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팀장이. 그래서 아니 꼭 그런 회의, 그런 주제의 회의가 아니라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뭐 아이디어 회의도 좋고 마케팅이라면 또 아니면 무슨 뭐 거래처 관련된 그런 회의라도 좋고 회의를 딱 뭐 30분만 하는데 그거를 저녁 때 뭐 6시 퇴근 시간부터 하지 말고 아니면 5시 반부터 시작해서 퇴근 시간 질질 일어나게 하지 말고 아침에 하자. 아침에 딱 9시부터 그렇게 회의를 하는데 김대리가 진행을 해. 그리고 좀 직원들 일찍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회의한다고 늦게 퇴근하는 건 김대리 일로 와봐. 김대리 맨날 그렇게 늦게 그 회의 때문에 그게 뭐 굉장히 긴급한 회의도 아닌데 그렇게 정례 회의를 회의한다고 늦게 퇴근하는 거는 그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 그래서 직원들을 좀 일찍 제 시간에 좀 퇴근시키는 그런 방법을 이제 써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아침에 회의를 하는 게 어떻겠어? 9시부터 이렇게 얘기를 그 대신 뭐 그 회의를 이제 사실 뭐 고가철도 돼가고 이제 뭐 진급철도 돼가고 이러니까 분위기상 김대리가 이렇게 직원들 모아놓고 회의하고 이러는 걸 뭐 윗분들도 이렇게 좀 보시게끔 그렇게 하는 게 어필하는데 좀 낫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김대리도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럼 제가 주재해서 그럼 저녁 회의를 아침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어필할 수가 있는 거고 리더로서 리더 준비자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로서 준비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럼 그것도 좋고 그리고 퇴근 시간 늦어지지 않아서 좋고 이건 김대리한테 다 이익이면서 김대리가 본인이 주재하는 9시 회의를 늦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죠. 팀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효율적으로 김대리가 제대로 출근하게끔 만드는 거. 그것도 예스를 끌어내는 방법이고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이제 적용해 봤고요. 또 한 가지 사례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내가 후배인데 일을 자꾸 나한테 떠넘기는 이제 선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본인이 막 그 이제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 그냥 뭐 자료 조사든 뭐든 간에 이제 막 그 어떻게 이제 빨리 퇴근하고 자기가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 막 시도 때도 없이 불러다가 시키는 거예요. 후배인 나한테. 그럼 사실 나도 업무가 있고 그리고 그건 선배가 해서 마땅한 일인데 그렇다고 안 한다고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치자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선배와의 관계를 참 이렇게 스무스하고 아주 유연하게 잘 끌고 가면서도 선배한테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 이것도 이 3단계를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선배한테 이렇게 막 진짜 입이 이렇게 딱 내밀고 약간 좀 불손한 표정으로 물론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선배님 이렇게 막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일을 이렇게 넘기시면 저도 이렇게 업무가 있는데 이게 막 뒤죽박죽되고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라는 내 머릿속에 있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배 머릿속을 상상을 하는 거죠. 저 선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한테 일을 떠넘길 때 나는 이렇게 귀찮은 일을 많이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일 때문에 야근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뭐 만만하니까 저 후배가 그냥 저 후배한테 요령껏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막 반발하면 안 되니까 요령껏 눈치 봐서 떠넘기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상상을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선배한테 덕이 되는 게 뭘까 도대체? 저 선배한테, 얄밉지만 저 선배한테 덕이 되는 걸 내가 얘기를 함으로 해서 이 상황을 좀 마무리를 짓고 싶다고 하면 저 선배한테 덕이 되는 것은 내가 선배의 일을 떠맡아 주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런데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맡기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선배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약간 찔리면서 그래도 떠넘기고 몰라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선배한테도 이익이 되는 거. 자, 선배님 그 일 그거 저한테 많이 이렇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제 일 이런 거 해봐 저런 거 해봐 이러는 거 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이렇게 일주일 이렇게 업무가 이렇게 스케줄을 제 나름대로 잘 짜고 싶은데 그렇게 중간중간에 주시면 이렇게 제가 업무에 과부하가 올릴 수도 있고 약간 좀 이게 제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 일도 충분히 서포트하는 것도 제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아니면 중간에 뭐 수요일 아침에 딱 일주일에 한 번만 이 일은 자 당신이 처리하세요 라고 일주일에 딱 정해진 그거 한 날에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제 업무 스케줄을 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배님이 주시는 일도 더 꼼꼼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아예 공식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배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후배가 전혀 뭐 나쁜 마음 없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사실 선배로서 고맙고 자기를 욕하지 않네? 자기한테 컴플레인 하지 않네? 오케이. 그러면 적당하게 일을 그때 넘기고 서로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 후배는 안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기를 좋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스를 만든 3단계 그대로 적용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오늘 예만 들어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3단계가 그냥 이 시청자분들 특히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뭐 직장생활 안 하셔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반 상황에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이 3단계가 그냥 다 이렇게 외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저 사람한테 예스를 받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얘기하지 말고 저 사람 머릿속 상상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한테 득이 될 만한 거 그런 걸로 생각을 해서 부탁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쉽게 이렇게 탁 와서 몸에 붙으면 점점 더 그런 어떤 설득하는 요령들이 그 나한테 아주 이렇게 기술적으로 늘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서 자꾸 지금 사례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는 뭔가 하면요. 퇴사하려는 직원. 퇴사하겠다고 하는데 이 직원을 내가 꼭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직원이고 이 친구가 당장 없으면 이렇게 업무가 로드가 걸리고 너무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팀장 입장에서 이 친구를 잡아야 되는데 저 퇴사하겠습니다. 이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는 얘기 지금 내가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야, 너 없으면 어떡하냐. 이거 지금 막 엉망될 거고 이거 저 인원이 누가 있냐 도대체 너 없으면 그럼 이거 나머지 사람 다 죽으란 얘기냐? 라고 얘기하는 건 내 머릿속에 있는 얘기인데 그거는 그 친구한테 아무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내 사정인 거지. 그러면 이런 얘기는 해봤자 소용없는 얘기니까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전혀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래 이직을 하고 싶어? 좀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나 하면 자, 그 직원의 머릿속을 상상을 하는 거죠. 그 직원이 이직을 하려는 이유, 예를 들어서 연봉을 그렇게 뭐 크게 많이 더 올려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보다는 좋아. 그래서 갈래. 라든지 아니면 와 지금 이 회사는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개인 생활이 너무 없어. 집에 가면 뭐 10시 11시야. 씻고 자야 돼. 너무 출퇴근 시간이 길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를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직을 하려는 거구나. 내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주지? 그 친구가 유익할 만한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줄까를 고민을 해서 제안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딜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떤 딜이 있을까요? 자, 김대리 일로 와봐. 그래, 이직하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 네가 그 연봉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면 실제로 우리가 가을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잖아. 그 프로젝트를 정말 잘 해서 고과를 A나 아니면 뭐 슈퍼 등급이나 지금 회사마다 사실 그건 좀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고과를 잘 받으면 거기에 이직을 해서 연봉을 받는 거랑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는데 근속을 더 하는 것이 너한테는 더 이익인 것 같다. 선배로서 솔직한 심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출퇴근이 너무 멀다고 하면 출퇴근 시간 너무 멀어서 네가 힘든 건 아는데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그 무슨 어떤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봐라. 어차피 내년에 진급도 해야 되고 과장 진급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어학 어떤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데 사실 따로 공부하기는 잘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온라인 공부하는 거를 내가 회사에서 이제 무상으로 지원을 받아서 뭐 우리 경비로 지원을 해줄 테니 그 출퇴근 시간을 이용을 해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어학 등급을 따든지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좋지 않겠어? 집이 가까워진다고 갑자기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이제 좋게 시간을 활용을 해서 여기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게 난 좋겠다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그리고 또 너무 멀면 뭐 또 편법이지만 뭐 이런 거 거기 그 니네 집 근처에 있는 어떤 거래처를 뭐 그 가야 되는 일에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너무 이제 회사도 손해고 이제 시간적으로 길거리에서 이제 버리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갔다가 이제 뭐 현장에서 퇴근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볼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직하려는 이유를 유익함으로 다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딜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내 생각만 그럴 수가 있냐. 뭐 다 키워놨더니 배신이라는 둥.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아무 설득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직하는 직원들도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 예로 들어봐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거래처. 자, 거래처에서 이제 그 단가를 낮춰달라. 내지는 뭐 아니면 계약을 종료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얘기가 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뒤집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 담당자는 다시 뒤집어야 되는데 자 단가를 낮춰달라고 했다. 이걸로 예를 들자고요. 단가를 낮춰달라고 했으면 그 사람 붙잡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머릿속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진짜 저 이거 진짜 거래처 이거 단가 낮춰줄 수도 없고 그래요. 거래 끊기면 저 정말 잘립니다. 이런 거 되게 프로답지 못해요. 되게 사실 뭐 그렇게 뭐 잘립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직장생활할 게 뭐 있어요. 좀 멋지게 프로답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내 머릿속에 있는 솔직히 내가 그게 걱정이 되긴 하지만 잘리는 거 아니야? 이거 큰 거래처인데 이거 잘리면 큰일 나는데 막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안 하고 자 거래처 사장의 이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거래처 사장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나 하면 단가를 무조건 낮춰야 되겠다. 안 그러면 뭐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아니면 단가를 낮춰주지 않으면 나는 거래처를 옮길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옮겨봐야지 뭐. 살고 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거래처 사장 머릿속에는. 그러면 그 거래처 사장이 유익한 방향으로 내가 제안을 해서 저 사람을 다시 예스로 만드는 방법이 뭘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장님 단가 때문에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죠.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거래하셨는데 그 단가 인하를 얼마나 어렵게 말씀하셨겠어요. 참 마음고생 심하시네요. 사장님도 진짜 저희가 좀 힘이 되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장님한테 유익할 만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사실 단가를 낮춰드리는 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거 사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사장님 도와드리고 싶고 같이 계속 일하고 싶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이제 상품에 대해서 이제 그 홍보용, 세일즈용, 아니면 프로모션용으로 뭐 여러 가지 요새 사실 그 상품들 막 이렇게 뿌려서 뭐지 프로모션으로 이렇게 SNS 광고해주고 막 이러는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할 만큼 그 단가를 내려달라고 한 그만큼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한 3개월 동안 무상으로 이 상품을 현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거 프로모션으로 쓰십시오. 그러면은 매출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조금 숨통이 트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사장한테 유익한 제안을 해서 그러니까 뭐 단가 인하 말씀은 그냥 없었던 걸로 하시자고요. 그만큼 저희가 이렇게 현물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사장님 매출 궤도에 오르실 동안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이 사람은 단가를 인하를 하나 어차피 그래 다른 업체 찾아서 퀄리티도 담보되지 않는 건데 그렇게 하나 아니면 단가 인하 안 하지만 매출 올릴 수 있는 어떤 현물이라는 방법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거 그런 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지금 그 노를 예스로 만드는 3가지 단계에 대해서 실전 사례로 뭐 회사에서 아니면 선후배 간에 아니면 집에서 배우자 간에 거래처 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지금 계시던지 이 3가지를 명심하셔서 외우셨다가 꼭 그 실생활에 사용하셔서 설득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